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꼭꼭 체크해야 되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이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삼성전자가 뭐 7만 전자에서 뭐 불안불안하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뭐 기존 악재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냉각수까지 뭐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 악재라고 하는데 악재 무게가 더 많이 플러스 된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육각수도 아니고 냉각수. 육각수 알면 저희 같은 세대. 예, 모릅니다. 예, 모르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보통 보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근본적인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뭐 지난 몇 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변수가 뭐 이번 같은 케이스도 딱 그거죠. 쿨런트 네.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벌기의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환경 관련된 쪽 규제를 높여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로는 더 생산하지 마. 이 기준에 맞춰서 다시 구성을 해와 그러면 승인 해줄게 이런 거죠. 대표님. 네. 근데 자체가 네. 이쪽 관련된까지 앞으로도 이게 벌어져야 될 산업인 것 같고요. 산업의 네. 변화 쪽에서 어느 정도 환경오염 유발 관련된 화학 업체들의 앞으로의 당면 과제들이 이런 쪽이 아닐까. 근데 이를 얼만큼 잘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고 네. 또 흐름을 이끌어 가느냐라는 쪽에서 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안 좋은데 뭐 하나가 더 쌓인 꼴이죠.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답안은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칠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 그러면은 재고가 얼마나 있는가가 더 당분간은 좀 주가의 관건이 될까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네.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근데 그 답에 이번에는 네. 조금 비중이 좀 높아서요. 이게 좀 80%면 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도 이제 뭐 대안이라든가 뭐 또 보니까 나머지 2위, 3위 업체들, 네. 뭐 솔베이 같은 회사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타진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또 특이한 일은 솔베이 코리아라는 회사를 인수한 오늘 회사가 또 주가가 아침에 급등했다가 또 쭉 다 밀리더라고요. 저는 관련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이런 관련주는 이걸 보고 접근하는 거는 역시 빠진 걸 보면은 대표님 아니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괜찮나라고 보려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엔 중국 셧다운 같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세계 공장이 닫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이 또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중국에서 제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셧다운이 또 연장이 돼버렸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물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반도체를 수요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뭐 많이 얘기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또 연장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체력이 좋은 상태였으면은 다 이겨내죠. 지금 체력이 약한 상태고 저점도 안 만들어진 상태라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이렇게 힘없이 지나가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또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이슈는 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또 반도체 잘 가던 쪽도 하부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네. 지금이 오히려 저희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악재의 서막인지를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일주일만. 네. 지금은 관망? 네, 지금은 관망을 해보시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 나올 때가 됐죠. 네, 맞아요. 네, 그와 함께 또 나오는 동향들 좀 지켜보고 혹시나 거기가 이제 시장 반응들이 1분기에 대한 또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돼서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그래도 안 좋은 환경에서 이 정도구나. 네. 라는 쪽으로 안도의 수으로 넘어갈지 아닐지를 또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나고 나게 되면 이렇게 또 안 좋다, 뭐가 또 그렇다, 주가도 안 간다, 또 소외돼 있다 이럴 때가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뭐 삶도 그러니까요.
인생도 벌써 눈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보자. 다음 주 아마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왔을 테니 저희가 그 수치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접근할지 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여기서 다음 주 이 정리를. 시간쯤 되나요? 네. 저 못 나옵니다. 진짜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와주시면. 만우절이라서요. 두 죄송합니다.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밍을 놓쳤네요. 네. 두 번째 전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오전까지 강했던 이 전선주를 끌고 온 이유는 성격을 좀 파악을 해드리고 대응하시는데 좀 솔루션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대한전선과 연관이 되어서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되어서 좀 아리송하실 겁니다. 오늘 시세 지금 자리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거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테마입니까? 후자. 2번. 테마. 빙고. 아하, 그러면 네.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지금 올랐다가 내려간 구간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반등 나오면 파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전선 쪽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리 가격 오르니까 그 가격을 전가해서 그렇게 팔게 되면은 마진을 좀 더 남겨서 뭐 이득이 아닐까. 네, 가격 전이가 좀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가능은 있어서요. 하죠. 네. 예,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받는 입장 쪽에서는 네. 그럼 비싸게 올랐으니까 우리 그대로 받을 게가 아니라 그럼 예전처럼 전선 보니까 앞으로 한 달치도 필요하고 넉넉히 주문했던 게 타이트해지게 되겠죠. 네. 예, 수요가 그러니까 재고나 이런 것들도 업체들 입장 쪽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이게 인플레이션의 정상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마트 가서 가격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과자도 사고 뭐 디저트도 사고 했던 게 지금은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저거는 그냥 두고 일단 필요한 것만 사봐. 막 갑자기 안 적던 리스트도 적고요. 네. 가계부도 씁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가면 10만 원이에요. 그거밖에 안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더 이런 수요 공급 측면을 저희가 계산을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네. 이제 P가 오른 만큼 지금의 Q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뭐 또 전력 관련된 여러 가지 개편 나오고 인프라 투자 들어오고 그러면 수요가 높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작년 4분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급격한 상황 쪽에서 네. 이를 확인하는 거 대응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주가도 일단은 반응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 후속 시세가 중요한데 아직은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대한전선이 움직인 그 후광 효과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종목, 해당 종목에 관해서는 역시 지금이라도 정리가 안정적인 선택이 될까요? 그쪽에 뭐 또 정치 테마도 있고 뭐 너무, 또 네, 여러 맞아요. 가지 또 뭐 그룹 차원의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복합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무리할 자리는 아닌 것 없다. 같고요. 만약에 또 만약에 지금이 조가가 끝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장중에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노리고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패턴의 문제죠. 많이 빠졌었고 거기서 또 뭐 증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네. 뭐 이런 것들 끝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정도로만 알겠는데 그 이상은 아직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주 전반적으로도 판매량 동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자라는 동향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한 주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침에 이 종목 왜 오르지? 하면은 좀 이게 지분 관계가 얽힌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에디슨 EV의 변동성을 봐서 그런지 쉽사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여러 관련주들이 묶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번 3번 이슈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내가 진짜 스캘퍼의 강자다. 초단타 가능하다. 네. 이런 쪽에 매매에 좀 한 매매 하시는 이름이 이제 한 매매 씨입니다. 그러면 예. 한 매매가 아니면 네, 그냥 넘어가시죠. 이쪽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너무 집중할 상황도 아니고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급락할 수도 있고. 근데 특히 그러면 결론적인 문제. 쌍용차가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든 간에 정말 진짜 앞으로 사업적으로 크게 될까요? 그게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사실은 나야지 인수합병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모멘텀을 고민을 해볼 텐데 네. 그게 저는 비전문가긴 합니다만 안 보여더라고요. 네, 뭐 한때 또 티볼리 전기차 막 이런 거 보이면서 쌍용도 이렇게 한다라고 뭐 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인수했었을 때 어떤 기대감. 근데 지난번에 에디슨 쪽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 쌍용차 인수에다가 차라리 그거를 부지를 밀고 뭐 아파트를 짓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쌍용차에 대한 경쟁력을 인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냥 뭐 혹시나 어쩌다가 매매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또 월요일 날 한 번 더 올라갈 때 그냥 정리하시고 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의 대응법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개편안 나왔는데 대표님, 네. 사실은 오늘 나온 것보다 2주 후에 보다 과감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시점에서 한번 리오프닝 점검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엔데믹을 향해 간다. 끝이 보인다는 입장에서 리오프닝 시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볼까요?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거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그냥 리오프닝입니다. 미국은 맞습니다. 이제 네. 그냥 리오프닝 단어도 없고요. 일상생활 쪽으로 가고 돌아왔다. 있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 미국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대부분이 또 관련된 또 여행, 레저 이쪽 쪽이죠. 맞아요. 지수가 네. 내려오는데 여행이 강했더라고요. 강하죠.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선은 좀 아직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네. 국내선은 거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가 이제 서서히 나온다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우리도 이쪽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은 아직까지 확진자 30만 명대 정도죠. 네, 고점은 피크를 지났고 점진적으로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우리도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서 실적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또 중요한 거는 좀 새로운 좀 신선한 섹터 이런 게 없을까? 맞아. 계속 시장은 그 신선함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TJ 미디어 이런 게 가죠. 네. 노래방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한잔 하고 노래방 가서 하고 이제 집에 가야죠. 네. 이 예전의 기억들이 이제 다 살아나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잘하셨죠? 그때도 뵌 것 같은데 옆방에서. 옆방에서요. 예. 곧 예. 다음 달에 봬요. 아, 네, 예. 그런데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나온 거나 좀 덜 움직였던 것들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한때 또 종목 쪽에서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아, 네. 한때 상당히 많이 갔었죠. 맞아요. 네, 갔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 쪽에서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 아, 지금 괜찮은 자리다.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종목 중에 토비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코텍과 토비스라고 하는 양강 체제, 네. 즉 카지노 모니터죠. 아, 네. 이쪽은 벌써 미국은 열렸습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서부터도 뭔가 이제 교체 수요나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카지노 놀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이 많이 났네. 이거 주문해. 하게 되면 수요가 확 늘어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카지노 줄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교체 수요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코텍이 1위, 토비스가 그 다음 지위. 아. 그런 쪽인데 네. 토비스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장용 모니터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깜짝 놀라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의 축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토비스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선한 쪽도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안에 들어있어서 좀 기대감이 일 수 있는 쪽이 보톡스 관련주입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들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수혜 섹터로 눈여겨보려고 했더니 대표님, 네. 또 소송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효자를 미국을 진출하려 했더니 또 발목을 잡는 이슈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소송적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보톡스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또 1, 2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소송전 가지고 네. 휴젤, 메디톡스, 맞아요. 대웅제약. 계속. 네. 네. 거기다가 시직계약처까지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소송을 건 입장이고 휴젤이 이제 피소 당한 입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메디톡스가 유리한 입장이 아니야. 지난번에 대웅제약과의 관계 쪽에서도 좀 선기를 잡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소송은 둘 다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메디톡스가 이번에 이기면은 뭐 어디 부탁을 해서 지분을 나누고 이러니까 조금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안 좋은 건가요? 저는 그래 봐야 뭐 물론 내 기술과 함께 내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액션을 취한다 이런 거 물론 좋은 네.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노이즈가 많다고 하게 되면 업 자체가 약간 좀 바라보는 게 좀 부정적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대웅제약이 제일 낫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그래도 그러면 보톡스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맞아요. 이쪽 말고 다른 쪽 보는 게 낫겠죠. 임용기기 쪽 계속 강조 드리는 사실은 네.
대표님께서 제이시스 메디카를 주셨잖아요. 그랬더라. 예. 예, 그러셨고 네, 그 예. 다음에 미용기기가 또 한 번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서 사실은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 차라리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미용기기 쪽이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접근을 할까? 아니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보면은 밑쪽에 있는 보톡스가 좋을까?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지 질문 딱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미국 수출이 지금 잘 되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벌써 리오프닝이다. 그러면 막 다들 뭐 남미까지도 다 어떤 이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있죠. 네. 왜 이게 브라질리언이겠습니까? 남미 쪽도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냥 네네. 남미 쪽도 그런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이상한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계속 그냥 해주세요. 네네. 예, 왁싱입니다. 왁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임용기계 관련된 쪽은 이번에 또 수출 데이터 나왔었죠. 네. 이쪽도 아마 정리된 거 확인되게 되면 꽤 좋다. 작년 한 11월 달, 12월 달부터 좋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오프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선주문 되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과 함께 이어지는 이런 변화 지금 거의 다 고점대입니다. 다 신고가 영역들로 나온 종목들 많은데 여전히 여기서 약간 또 고점에서의 눌림목 나온다.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조금 덜 갔습니다. 보다 보니까 여기 역 앞에도 선전화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네, 리주란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비올 같은 경우도 작지만 2,000원대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 단단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떤 계약 이후로도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나올 쪽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픽 찾아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원픽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이 중에서? 네, 3번까지는 조용히 지나가다가 손을 4번부터 갑자기 주셨던 4번에서 나왔을까요? 4번에서 말씀드렸던 토비스 토비스. 관심 네, 있게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전장용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 10,000원대, 1,500원 정도 네. 매수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3,000원대,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